예, 2025년 6월 3일 무스TV 서정구 대표 무방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투표일입니다. 예, 투표들 다들 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투표 후에 하루 좀 꿀맛 같은 휴일이죠. 예. 그렇죠. 뭐 누가 당선되는지는 뭐 나중에 봐야 되겠고, 아무래도 대선이 끝난 이후에는 주가의 변동성은 당연히 올 겁니다. 아무래도 좀 뭐 전체적으로는 연말까지는 코스피가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지고요. 또 그 변동성은 있겠죠. 상승하다가 당연히 뭐 조정은 받을 것이고, 조정을 받다가도 다시 상승할 것이고, 뭐 주가는 어쨌든 우상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말이 많은 종목군이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 자동차 배터리의 나트륨, 그죠? 나트륨 전기 자동차 그런 테마하고요. ESS, 에너지 스토록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오늘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SS에 대해서. 자, 말 그대로 ESS라는 것은 우리가 전력이 생산이 됩니다. 뭐 태양광이든 풍력광이든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또는 뭐 원자력이든 전력이 생산이 되면 그 생산된 전력을 바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저장해 두었다가 그걸 저장을 한다는 거죠. 전력을 저장을 했다가 그 전력이 필요한 시기에 언제든지 꺼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하는데, 지금 현재 이탈리아, 스페인, 특히 스페인 쪽에는 블랙아웃, 대규모 정전 사태라고 그러죠. 예, 이 블랙아웃이 자주 발생을 지금 하고 있어요. 크게 발생을 해가지고 스페인 쪽이 좀 세다고 그러죠. 예, 그런 화두가 이슈가 되면서 유럽 전체에 ESS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가,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ESS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태양광이나 풍력광 발전기를 통한다면은 ESS를 낮 동안, 뭐 풍력광은 밤에도 물론 뭐 바람이 부니까 가능하지만, 태양광은 낮에만 태양이 뜨잖아요. 그죠? 그 태양광의 발전기의 경우에 예를 든다면 ESS를 통해서 낮에 태양이 가득할 때, 열이 가득할 때 태양열이 낮 동안 생산된 그 전력을 저장을 해서 밤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 이용 효율하고 신재생 에너지 품질을 더욱더 향상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이 ESS가 아무래도 조금 두각을 나타내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에는 대략 뭐 48개 정도를 확증난 건 아닌데 이 데이터 센터를 전 세계적으로 일단 다 개발을 해서 가동을 시키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자, 그런데 그 데이터 센터는 반드시 냉각 장치가 필요합니다. 냉각 장치가 필요한데 열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럼 그러한 냉각 장치를 계속 24시간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전기가 포함이 필요하겠죠. 그죠? 이와도 관련성이 충분히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ESS.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우리 건전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건전지를 다시 뭐 충전을 해서 태양광 등으로 만약에 충전을 된다면, 충전을 해서 또 채워지면 그걸 또 사용을 한다, 이런 개념하고는 조금은 다릅니다만 어쨌든 언제든지 전기를 끄집어내어서 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석유라든지 석탄으로 이렇게 전기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화력 발전에서는. 자,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뭐 필요할 때 이렇게 전기를 생산하면 되는데, 태양광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특히 들쑥날쑥하죠. 낮과 밤에.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과 특히 풍력광에는 반드시 ESS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의 연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친환경, 우리가 전 세계가 지금 친환경 국가로서 탈바꿈을 하기 위해서 다들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환경적인 탓도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효율 탓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ESS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8배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에너지는 무한 에너지지 않습니까? 태양광이. 그래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데 원가 상승을 자제시킬 수 있다. 오히려 원가를 하락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ESS 시장을 거의 뭐 독점하듯이 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뭐 부분적인 기술이 또 중국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지만 기술들이 다른 나라에 다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원가의 절감 어떤 그 효율이 완전히 극단적으로 상승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기차 배터리와도 관련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이. 자,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관세에 대한 많이 인상을 시켰었죠. 그죠? 관세를. 자, 여기에도 이 품목이 들어가고 우리 한국 제품도 물론 뭐 당연히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주는 태양광인데 이러한 결과로서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굳이 석유와 석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낮에 충전되어 있던 전기를 저장시켰다가 밤에 또 가동시키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효율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많은 그러한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장치가 될 수가 있다. 예,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러면 뭐 코스피는 오늘은 뭐 의미가 없고요. 오늘 장이 안 열렸으니까 자, 첫 종목부터 한번 보도록 하면요.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종목이 SK 이터닉스라는 회사입니다. 이터닉스. 자,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 3월 달에 상장을 했는데 주가의 차트는 바닥권을 형성한 후에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한 번 더 파동을 일으켰다가 이제 조정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지금 바로 당장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조정을 받을 때 매수를 하면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봐집니다. 우리가 뭐 늘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늘 말씀을 하지만 이평선이 수렴하는 이 시점이 가장 좋은 기회였죠. 예, 다소 좀 지난 게 아쉽기는 합니다. 이 SK 이터닉스 같은 회사는 말이죠. 실질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ESS 사업을 원래 영위를 하고 있었는데 태양광 풍력 그리고 연료 전지 사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2024년 초, 작년 초죠. 그러니까 작년 상장할 즈음에 미국 ESS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SK 이터닉스가.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는 뭐 크게 보면 박스권인데 우리가 상장할 때 금액보다는 상당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한 번 더 조정을 받아서 자, 이런 하락하는 구간이 나온다 그러면 대략 한 16,000원대에서까지만 떨어져 준다면 충분히 훌륭한 매수 타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기업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기업이 단기적으로 급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들어간다면 불타기가 될 수 있죠. 물론 뭐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합니다 지금. 자, 그런데 우리 좀 더 기다렸다가 조금 더 저점까지 떨어질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는 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고요. 자, 영업이익은 작년 2024년 대비해서 올해는 대략 한 80억 정도가 오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당기순이익은 한 16억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회사는 자본주의 회사다 보니까 예, 부채 비율이 조금 큽니다. 222%. 자, 이 부분은 그 기업의 어떤 수익성으로 이 금액은 이 비율은 점점 낮아질 수 있는 그런 경영 방식을 채택을 하겠죠. 자, 그래서 조금 아직 상장이 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거슬리는 부분은 있습니다. 자, 올해 예상하는 것은 영업이익 445억, 당기순이익 240억. 자, 물론 이렇게 기업이 제출한 올해 예상치가 또는 애널리스트가 제출하는 이 예상치가 100% 맞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맞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말 그대로 예상치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올해 예상되는 척도를 그죠? 아무렇게나 이렇게 작성할 수는 없죠. 아무렇게나
작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근거를 두고 작성하는 거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그 예측을 신뢰성이 없다라고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래서 어떤 토대로 작성을 한 거기 때문에 참고 자료 정도는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미국 ESS 시장에 작년에 진출을 했거든요, SK 이터닉스가. 자, 그래서 아무리 봐도 물론 뭐 많은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전력 저장 장치 ESS는 대장주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 두시고 나중에 조정을 받을 때 충분히 매수 타임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제 기대를 할 수 있는 금액은 16,000원대까지는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자, 근데 과연 뭐 그게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업종 퍼가 60.78 정도가 되는데 지금 퍼가 작년 기준으로 30 정도 나와 있죠, 그죠? 네, 그러나 뭐 큰 뭐라고 해야 될까, 미래 성장성에 따라서 이 업종포와 기업의 퍼는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이 사업이 확장될 조짐이 크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와 업종퍼는 조금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시되어 있는 참고 정도만 한다면 아직 반값이다, 뭐 4만원까지는 상승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신규 상장주는 조금 위험성이 따르죠, 그죠? 위험성이 따르고 어떤 신뢰성을 회복을 하려면 최소한 3년 정도는 지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그 2022년도에 하반기에 상업운전을 시작을 한 음성 에코파크를 포함하여 현재 약 200메가와트 규모의 연료 전지 발전소 사업권을 지금 확보를 했다, 2022년도에. 이 부분도 조금 참고적으로 포함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SK 이터닉스가 아무래도 ESS와 관련해서는 대장주의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업은 서진 시스템입니다. 자, 서진 시스템이 근래 주가가 바닥을 찍고 많이 상승을 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 그런데 어저께 굉장히 큰 하락폭을 기록하면서 마이너스 7%, 그리고 종가 기준 마이너스 6.32%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종목도 일단 ESS 와 관련해서요, 그 단일 판매 공급 계약도 체결을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 회사는 왜 그 ESS 수혜주로 들어가냐면은, ESS와 관련된 부품,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 그 케이스 있지 않습니까? 컨테이너 박스 같이 생겼는데 그 케이스와 구동 장치를 제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앞으로 아무래도 그 전 세계적으로 ESS가 강화가 되어서 필요로 하게 된다면 수혜를 볼 수 있다 해서 서진 시스템이 수혜주로 지금 엮여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이 회사는 지금 현재 베트남입니다. 중국이 아니라 베트남에 25만 평 정도의 생산 기지를 건설을 지금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생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회사는 그뿐만 아니라 케이스에 특화되어 있다. 케이스.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말 그대로 포장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케이스죠. 끝에 나와 있는 케이스. 자, 그래서 그 케이스 시스템에 전문화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걸 플랫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메탈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메탈. 자, 메탈 플랫폼. 여러분 메탈은 잘 아시죠? 우리 냉장고에도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 메탈 플랫폼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국내 법인이 5개, 해외에 한 13개 정도, 베트남이 주로 많은데요. 이러한 모든 회사를 헝가리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2개의 회사가 있는데 18개 정도의 계열 회사를 보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하고요, 미국이나 유럽 지역에 684억 정도 규모를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죠. 자, 이 단기적인 특성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한 것 같은데 조정은 좀 받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조정을 한 번은 받고요,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야 된다. 아직은 바닥은 불안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극단적으로 떨어지면 뭐 18,000원대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 기업이 이렇게 올랐다가 갑자기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작년은 1조 2천억의 매출을 달성했고 올해는 1조 7천억을 예측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1,080억이고
올해 예상은 1700억, 700억 정도 상승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839억인데 올해는 1300억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회사의 여러분들도 뭐 화면에 다 보고 계시겠지만 부채 비율은 작년에 140%, 올해는 136%로 예측을 조금 떨어지는 그런 예측을 지금 하고 있죠. 이 기업의 평가지수인 퍼가 17.90인데 업종퍼는 분류가 지금 현재 안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올해 예상치가 17 정도 퍼가 작년이네요. 죄송합니다. 작년은 17.90, 올해는 실적이 좋아져서 이익전가로 8.98 대략 9에 해당하는 퍼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회사의 재무제표는 크게 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이고요. 조금 더 떨어지면 충분히 저평가 기준에서 공략을 해도 되지 않겠나, 예, 그렇게 봐지는데 뭐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그죠? 완전 최저점에 이렇게 매수를 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건데 제가 기대하는 것은 18,000 조금 넘는 금액 아니면 19,000 정도에서는 매수 메리트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봐셔야 됩니다. 차트와 어떤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참고를 해서 매수를 해야 되겠네요. 예, 제가 예측하는 것은 이상적인 금액은 19,000원대 정도, 19,000원 정도 되면 19,000대가 또 19,990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19,000원 초반에서 중반 사이가 매수할 수 있는 적기다. 뭐 더 떨어지면 더 좋겠죠. 뭐 18,000원대까지는 안 떨어질 것 같고요. 19,000원대 정도, 예, 이 정도까지만 떨어지면 충분히, 예, 매수 할 수 있는, 예, 메리트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특화되어 있다. 예, 메탈 플랫폼에, 메탈이죠. 메탈 플랫폼에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ESS 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제품의 어떠한 플랫폼을 만드는 전문 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생산되는 제품, 대형화되어 있는 제품이라든지 굉장히 안진을 요한다든지 또는 어떠한 맞춤 플랫폼을 만드는 데서는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테마가 포장에 관한 테마가, 예, 플랫폼에 관한 테마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자, 그래서 서진 시스템도 ESS와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로서 말들이 많죠. 그죠? 예, 그래서 충분히 그걸 포함한다면 이 ESS 전력 저장 장치가 가만 보면 제가 나중에 한번 띄워 볼까요? 예, 이 컨테이너 박스 같이 생겼어요. 예, 그렇게 생겼는데, 자, 어쨌든 이 회사도 조금 조정을 받으면 매수 타임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보수적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자, 그 다음 사마전기라는 회사입니다. 사마전기. 자,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었더랬죠. 자, 15,000원에서 88,000원까지 상승했다가 끊임없이 하락하면서 저점을 이탈을 하면서요, 지금은 이제 전저점과 전전저점 라인에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는 여러분들도 화면에 잘 보고 계시겠지만은, 예, 거래량이 말렸다가, 예, 야금야금 매수를 해서 터질 때까지 기다려주면 되죠. 거래량이 터지면 이 회사는 뭐, 예, 여러분들 무조건 거래량이 터진다고 해서 상승하는 게 아닙니다. 거래량이 터져도 우리가 상승 기준에서 터지는 게 아니라 고점 기준에서 터지면 엄청난 세력들이라든지 또는 개인, 기관, 외국인 할 것 없이 보유자가 매도를 하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양봉이냐 음봉이냐 거래량,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스탠다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냥 대충 넘기시지 마시고요, 꼼꼼하게 그렇게, 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마전기는 콘덴서 관련 기업이죠. 콘덴서 관련 기업인데 이 콘덴스가 뭐 말 그대로 뭐 전해 콘덴스도 있고 전기 이중층 뭐 콘덴스인가요? 그리고 뭐 칩전해 콘덴스, 뭐 하이브리드 뭐 콘덴스, 이런 여러 가지가, 예, 있습니다. 이 회사는 특히 종속회사가 사마테콤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인도네시아 현지 공장도 설립했고 그래서 뭐 특히 파워 인덕트 등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전기는 ESS 관련주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 관련 테마주도 됩니다. 근데 뭐 전기자동차는 이제 뭐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정차 감속할 때 낭비되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우리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브레이크. 그리고 또는 차가, 그죠? 이런 뭐 신호등에 걸려가지고, 그죠?
정차를 하잖아요. 근데 차는 계속 엔진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에너지가 낭비가 되는데 그것을 그 낭비되는 에너지를 다시금 어떻게 해요? 전기로 저장을 해줍니다. 예, 그런 전기로 저장을 해주는 그런 뭐 커패시트 그린캡이라고 했어요. 예, 그냥 그린캡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커패시트 그린캡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장치도 생산해서 판매한다. 그럼 아무래도 전기차에는 이 장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효율성이 높으려면. 그죠? 그러니까 정차하거나 또는 감속, 브레이크를 밟고 감속을 할 때 이렇게 소멸되는 에너지를 다시금 충전을 해서 전기 에너지로 만드는, 바꾸는 그런 장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많이 특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예전에 전기자동차 하면서 많이 이슈가 되었을 때 이 사마 전기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로 잘 엮였었습니다. 자, 근데 그 이전에 작년 뭐 1월 달부터 뭐 5월 달까지 해서 뭐 무려 그저 15,000원에서 90,000원까지 상승을 했네요. 한번 테마를 타고 이렇게 강한 성장 동력이 있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다시금 그 자리로 거의 다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런 자리를 보이고 있는데 저점을 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마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대가 크게 주가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저점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 가격대면은 뭐 무난하게 뭐 매수를 해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는데요. 괜찮은 가격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실적은 작년에는 2,330억, 올해는 2,430억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 영업이익은 248억 정도 작년과 똑같은 그런 예측을 하고 있고요. 당기순이익은 207억에서 199억, 오히려 조금 떨어지는 그 부분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는 앞에 회사와는 달리 부채 비율이 52% 밖에 안 됩니다. 52%. 작년 기준은 54%고요. 올해 예상치가 52%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업이익률이 대략 한 10%대거든요. 10%대. 영업이익률이 10%대면은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낮은 수준은 아닌데 업종에 비하면 조금 낮은 수준 아닌가, 그렇게 봐지는데 이 회사는 조금 더 원가 절감, 그죠? 원가 절감. 이 회사는 고정비의 포지션은 어차피 매출이 올라가도 똑같기 때문에 매출만 조금 더 한 600억 정도, 3천억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뭐 올해까지는 매출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은 예상을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고정거래처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 아닌가, 예, 그렇게 봐집니다. 자,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이 회사가 뭐 향후에 어떻게 주가가 움직일 것인지 예상은 충분히 회사가 안전하고 수익성도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안정성도 있고 수익성도 다 보유를 하고 있다. 자, 근데 좀 성장성이 조금 미진하다. 그래서 조금 매출을 늘려야 되는 그런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예, 그 부분만 이 부분만 해결이 좀 된다면, 매출만 조금씩 더 늘려간다면 이 회사는 충분히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증가로 인해서 주가 상승에 기인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과 거의 유사한 그런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수익성과 안정성은 잘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요? 하단 부분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죠. 그죠? 예,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 아직 이평선은 수렴은 안 했습니다만 나중에 이평선을 수렴할 때 여러분들은 투자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봐집니다. 지금은 거래량이 뭐 몇만 주 밖에 안 돼, 4만에서 한 5만 정도 밖에 안 되는데 하루에 100만 주 정도 거래가 되면 이 회사는 단기적인 급등을 우리가 급등으로 인해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사마전기라는 회사도 충분히 여러분들의 포토에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하셔서 나중에 적절한 시기에 투자를 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고요. 지금 사마전기에는 단가는 괜찮은가요? 지금도 뭐 크게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이 부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조금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사마전기는 제가 좀 전에도 말했던 콘덴서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다. 콘덴서. 그리고 전기자동차에도 관련이 있는 테마가 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PNT입니다. PNT. 롤트롤이라 해가지고요. 그 롤트롤이라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IT,
관련한 소재, 그리고 2차 전지, 음극 및 분리막 소재,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소재입니다. 소재.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소재용 필름하고요, 전자전기화, 그리고 소형 및 ESS용 중대형 2차 전지의 분리막, 음극, 양극 소재. 그러니까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라는 거죠. 지금 이제 그 LS 엠트론의 독점에서 공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전력원에 ESS용 설비를 납품을 하고 있다. 제발 기술은 유출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자, 크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 하락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회사는 일단 25,000원대까지는, 만약에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25,000원대까지는 좀 기다려 주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봐지고요. 지금 당장 매수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작년 단기순이익 기준으로 퍼가 5.73, 업종포는 54.83인데, 아무래도 이 ESS와 관련되어 있는 테마가 올해는 조금 불 것 같아요. 그래서 테마에 엮이면 실적과 뭐 무관하게, 그죠? 수혜를 보려면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되니까, 그와 무관하게 상승을 또 할 수는 있다. 근데 하도 2차 전지에 대한 말이, 이 종목이 2차 전지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 하면 뭐 여러분들은 뭐 가장 대표적으로 에코프로입니까? 그 종목의 어떤 이탈로 인해서 뭐 금양도 있었고, 그죠? 자, 그런 2차 전지에 특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주에 엮여가 있어요. 그래서 이 PNT에서는 2차 전지가 동반 추락을 하다 보니까 같이 어떻게 해요? 주가가 추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회사는 이 분기별 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데, 작년 12월 달에 매출이 4분기 12월 달이 아니고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작년 1, 4분기와 비교했을 때 지금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굉장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지금 작년 1, 4분기는 380억에 2천억에 380억인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1,500에 140억. 그죠?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예, 그래서 올해 1, 4분기에는 지금 실적이 저조합니다. 작년 1, 4분기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자, 작년에는 주가가 한번, 그죠? 초반에 이렇게 5월달까지 반등을 한 이유는 여러 가지 뭐 테마도 있었지만, 매출을 보세요. 2023년에 5,400억이고 작년에는 1조 원이었어요. 거의 2배로 늘었죠. 영업이익도 769억에서 1,600억으로 올랐고, 당기순이익도요 685억에서 1,422억입니다. 자, 그래서 700억 정도 오르는 그런 기염을 토하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주가가 완전히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죠. 올해 뭐 1월 달에도 다소 뭐 상승한 부분이 있었지만 다시 저점을 이탈하면서 떨어지는 그런 모습. 근래에는 5월 달에는 굉장히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점에서 조금 머물러 있는데, 그런데 이 회사는 나름대로 조금 인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다는 점은 앞에 종목하고는 좀 다르죠. 예, 뭐 2~30만 주 정도 거래가 꾸준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이 회사는 좀 대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지는데요. 어쨌든 지금 주가는 조금 더 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마지노선 한 25,000원대. 그래서 시간을 좀 기다렸다가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낫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쨌든 ESS 관련주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소재와 관련한 특화가 되어 있다.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요, 투자 활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릴까요? 제가 여러분들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요 라인 때 여기에서 딱 매도를 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매도를 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매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고점 대비 고점이 30만원인데 42,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그죠? 80% 넘게 떨어졌어요 지금. 근데 참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제가 저는 참고로 에코프로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매수 종목으로 불출하진 않았습니다. 예, 투자하지 않았다고요. 우리 회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추천하지 않았어요, 이 종목은. 자, 근데 들고 계신 분이 몇 분이 계셔가지고 이 점에 반드시 매도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말씀을 안 들으셔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 내가 10만원 중반대까지, 한 3만원 중반대까지 떨어졌다는, 들고 있다는
사실은 제가 하긴 했었는데, 자,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에코프로에 우리가 많이 속았죠. 어디에 속았느냐면, 아까 우리 재무제표에서 속았어요, 여러분들. 재무제표에서 어떻게 속을 수 있느냐? 속았죠. 왜냐면, 많은 애널리스트와 이 증권사 또는 그 기업에서 제시하는, 이 재무제표. 즉 말하자면, 2023년도에, 요때, 요 라인 때 2024년 실적을 어떻게 해요? 예측 지표 우리가 좀 전에 봤잖아요. 올해 2025년 예측 지표가 나와 있는 기업이 있고 안 나와 있는 기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측 지표에 어떻게 나왔냐면 영업이익이 매출액이 9조 원, 영업이익이 대략 1조 원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당기순이익이 5천억 넘게 예상을 했거든요. 자, 근데 오히려 손실이 났습니다. 3천억이. 그러니까 8천억이나 당기순이익이 8천억이나 차이가 났던 거죠. 예, 그러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그런 예측치를 무분별하게, 그죠? 무조건 내년에도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뭐 어떤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했었던 거죠. 자, 그런 애널리스트들이나 또는 이 증권사들도 조금 각성을 해야 됩니다.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씩 방송을 하고요. 또 이러고 있으면은 문의전화가 한 번씩 오기도 합니다. 에코프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뭐 손절을 할 수는 없고요. 마이너스 85%인데 어떻게 손절을 하겠습니까? 자, 지금은 그냥 들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추가 매수해서 물타기라도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도 곤란하고 지금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죠. 물론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지금이라도 팔아가지고 다른 종목에 들어가서 다시금 마이너스가 났던 부분을 조금씩 채워 나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아무리 말은 좋아요. 말은 좋다고요. 손절을 하고 그죠? 예, 새로운 종목에 들어가라. 말은 할 수 있어도 당사자는 힘들어요, 여러분. 당사자는 그걸 행하기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것도, 자, 우리 각도죠. 자, 하방 경직이 왔느냐 하는 거죠. 이제 다소 경직은 왔습니다만, 이 떨어지는 폭이 아직까지는 가파르죠. 그죠? 박스권이 빨리 진행이 되든지, 그죠? 박스권이 되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3만원에서 25,000원 사이가 될 것 같아요. 예, 끊임없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하락 파동. 예를 들어서, 자, 이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시면, 자, 이렇게 떨어지는 기울기가 있잖아요, 대충.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는 대충. 두 번째 파동이 어떤 각도가 다릅니다. 그죠?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이 두 번째의 각도가 굉장히 완만해져야 됩니다. 완만해질 때 우리가 이제는 바닥이 다 다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100%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 떨어지는 기울기는 줄어들어야 돼요. 그 이전에 급락하는 기준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락하고 있는 그런 기준이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울기가 여러분들이 완만해져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떨어졌을 때 이렇게 떨어졌다가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 예, 요런 거는 이제 바닥권을 곧 잡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평선을 수렴할 수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을 수렴하지도 않죠. 아직. 그죠? 아직 계속 요렇게, 죄송합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모양, 그죠? 계속 기울기가 이런 모양을 가져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직까지도 이 기업은 특별한 어떤 그게 없는 한은 현재까지는 바닥권이 아니다. 아직까지 좀 더 떨어질 확률이 충분히 많이 남아 있다. 제가 그래서 2년 전에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예? 딱 2년 됐네요. 2023년 5월이니까 아니네요. 7월이니까 요 정도 됐으니까, 예, 8월달 중순 정도, 1년 6개월 전에 제가 이때 팔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도요. 제가 분명히 작년에 봤거든요. 작년에 1월달부터 내가 계속 봤어요. 이제부터 뭐 에코프로는 간다. 또 이제부터 2차전지 다시 시작된다. 이제 다시 시작된다. 작년에 요맘때부터 이제는 다시 간다. 여러분,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책임을 져주지는 않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한테 있는 겁니다. 그런 말들을 듣고 여러분 투자한다면 그 말을 했던 사람이 투자를 했는지 물어보세요. 자기 생각대로 10배 간다, 100배 간다, 뭐 5만원짜리가 100만원 간다. 그러면 본인이 투자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본인이 투자하면 돼. 물론 이런 유튜브를 하시는 분이나 전문가인 분들이
정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종목 요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합니다. 근데 무턱대고 뭐 100배 간다 50배 간다 이건 정말 허무맹랑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투자를 하면 되잖아요. 왜 유튜브를 찍냐고요. 나는 그게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로는 에코프로가 곤란합니다. 곤란해요. 곤란하고 우리가 손절하기도 힘들어요. 심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투자했던 분이 1,500만원 남았는데 멘붕 오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루라도 빨리 손절을 한 상태에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에 다시금 이사를 가서 수익을 내서 다시금 원금을 회복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1억 원에 사서 1,500만원이 됐다? 그 누구라도 쉽게 잘라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물론 잘라내고 다시금 재투자를 하긴 해야 되는데, 다른 종목에 제가 감히 이거는 손절해야 됩니다라는 말씀도 못 드릴 만큼 참혹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실시간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왜 이 고점에서 잘라야 되는지 다 알 거 아닙니까? 그죠? 다 알 거예요. 그리고요, 너무너무 쉬웠어요. 너무너무 쉬웠죠. 그죠? 우리는 당연히 요 시점이죠. 그죠? 다른 분들은 어떤 학습이 안 되신 분들은, 아니, 저기 있는 무스TV 서정구 대표는 항상 고점에서 팔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는 어떻게, 근거도 없이, 이렇게 말씀하지만, 지금 실시간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가능하잖아요. 저 가격대에서 잘라내는 거, 그죠? 예. 그래서, 아니요, 한 번씩 이 댓글에 달려요, 유튜브에. 당신은 어떻게 고점마다 팔았다고 거짓말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실시간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이 계신데, 20분 좀 넘게 계신데, 그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요때 잘라야 된다는 거. 그죠? 요때 당연히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됐습니다. 그래 의심하셔도 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마음대로 하시고요. 지금 방송을 들어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열심히,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죠? 반드시 이행을 하세요. 우리는 충분히 이 고점에서 자릅니다. 그죠?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카톡이 오셔가지고, 어느 놈이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런 오바는 하지 마시고, 어쨌든, 좀 안타깝다. 좀 안타까워요. 자, 그래서 이 에코프로 종목은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가지고 계신 분 잘 정리가 되어서, 만약에 다른 종목으로 이사를 갈 경우에는,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추천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잘 이사를 하셔서, 예, 다시금 원금 회복에 박차를 가하시면 될 겁니다. 충분히 될 겁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너무 멘붕 와가지고요. 특히 연끌 해가지고 대출까지 받으신 분, 제가 이거는 제하고 상담하신 분이 아닌데, 에코프로가 지금 75% 정도 마이너스가 났대요. 근데 그분이 대출까지, 처음에는 1억대 정도 들어갔는데, 물타기를 계속 했던 거예요. 근데 물타기 할 자금이 없어가지고 대출까지 한 거죠. 담보대출까지 해가지고 계속 들어간 거죠. 예? 계속. 그래서 지금은 마이너스 47%대인데, 계속 물타기를 하셨나봐요. 근데 금액이 굉장히 커져버렸죠. 1억에 15%까지 떨어졌다? 그럼 8,500만원이 나뉘는데, 지금은 4억대거든요. 4억대에서 50%면 2억입니다, 2억. 그러니까 8,500만원 마이너스가 2억대의 마이너스를 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 보면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이걸 어떻게 자르냐, 8,500만원 난리란 말이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지금 시점으로 이렇게 견주어서 비교를 한다면. 그래서 못 자르시고 추가로 물타기를 계속 하셨던 거죠. 예. 물타기도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에만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 종목이 물렸으니까 이 종목이 무조건 물타기를 할 거야,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들어갔던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유튜버나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까? 예? 2차전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런 말들도 했었고, 그때 당시에 고점이었을 때. 근데 그분도 나름대로 이렇게 연구를 분석을 하다가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무책임하다라는 말씀도 못 드리겠어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에코프로, 포스코, ICT인가요? 하여튼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너무 강조를 많이 했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라, 어쨌든 그러한 방송을 보고 투자를 했던, 물론 그 개인 투자자분이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100% 책임은 본인한테 있는 건 맞습니다만,
너무 무분별하게 유튜브에 종목을 추천하니 뭐 거짓 정보도 있어요. 근데 가뜩이나 보면 거짓 정보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전화번호를 남겨라, 뭐라고 문자를 보내서 남겨라,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분들이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예?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본인이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몇 명의 유튜브는 뭐 전화번호 남기라 마라 이런 말을 안 해요. 있는 그대로 분석을 해주고 설명을 해주고 왜 이 종목이 미래에는 성장 가치가 높다, 수익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 기업은 안전하다, 그리고 테마를 많이 탈 것이다, 이런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전화번호 남기라, 문자 남기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문자 남겨라, 숫자 뭐 일치 갖고 남겨라, 이런 분한테는 아예 그냥 전화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진짜 필요하신 뭐 테마가 있으면 저 또한 그렇잖아요. 저는 결코 전화번호를 남겨라 뭐 이러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한테 나름대로 투자함에 있어서 의사결정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테마와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종목을 분석을 해드리는 차원이지,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는데, 어떤 뭐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쓴다든지, 또 오히려 물론 뭐 그렇게 해가지고요, 뭐 그 개미 투자자분들이 운 좋게 그렇게 해서 수익이 많이 나면 또 그때는 저도 또 할 말이 없겠죠. 그죠? 예.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다들 하시는 분이긴 한데, 너무 무분별하게 책임감 없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 그냥 막 자기 돈 벌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을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훌륭한 그런 방송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은 확실합니다. 자, 그 다음 아모그린텍, 마지막으로 이 종목 하나 더 보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그린텍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도 소재입니다. 첨단 소재인데, 그리고 기능성 부품, 그리고 특히 그 환경 에너지 시스템에 관련되어 있는 부품을 생산 판매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린 에너지와 좀 관련이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또는 스마트 그리드, 그죠? 예, 그리고 뭐 4차 산업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지만 4차 산업 관련되어 있는 부품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오염 방지 시설, 환경 오염이라든지, 그죠? 예, 수질 오염, 뭐 대기 환경 오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환경 오염을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에 필요한 부품, 예, 이러한 것들을 개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회사는 중계기용 ESS와 그리고 이 회사도 전기차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전기자동차와. 그리고 ESS 사업을 같이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자, 이러한 종목은 2차 전지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좀 전에 보셨듯이 에코프로와는 달리 이제는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했던 걸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자, 보면은, 자, 여기서 쭉 이렇게 떨어지다가, 그죠? 이 각도가 똑같잖아요, 여기까지는. 자, 그러다가 이제는 박스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차라리 그냥 차트만 봤을 때는 이런 차트가 훨씬 낫습니다. 물론 뭐 이 박스권을 만들면서 박스권을 다시 이탈하면서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일단 바닥권을 형성하려면 반드시 박스권 형태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략 6개월 정도는 하방 경직이 왔다, 떨어지지 않고 이제는 옆으로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이번이 중요하겠네요. 이번에 한 번 더 조정을 받았다. 역시금 전 저점과 전전 저점, 그죠? 좀 비슷하지만 이 자리가 이탈하지 않는 그런 조정이 와야 되죠. 떨어지더라도. 그래서 이 모양이 요 정도까지 뭐 떨어졌다. 자, 그렇게 해서 또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이 회사는 뭐 저점을 잡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저점을 잡으려면 실적은 조금은 이제 양호해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향후에. 자, 그렇게 한다면 이평선도 수렴을 다 하겠죠. 요 라인쯤에서 이번에 조정 받을 때, 이번에 조정을 여기서 받는다 그러면 이평선 수렴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탄탄한 그런 바닥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자리보다는 조금 높은 자리에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시점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줘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가 예, 어느 자리냐면 전 저점과 전전 저점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조정을 받잖아요. 그럼 떨어지더라도 이 라인에 어떻게 뭐 그 근사치까지는 올 수는 있지만, 자, 이 라인이 붕괴되지 않고 다시 어떻게 상승 루트로 바꾸어주는, 예, 이런 모습을 보일 때는 요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투자 의사결정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차트상으로는 그렇다는 거고, 이 시점. 근데 반드시 요 전저점과 전전저점은 이탈을 해서는 안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업 분석을 봐야죠. 이 자리가 지금 현재
저점을 형성할 수 있는지 확률적인 계산을 또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매출은 1400억, 작년엔 1280억으로 줄었네요. 그죠? 올해, 예상치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요. 자, 그러나 어쨌든 이 기업이 아무그린텍이라는 회사가 매출도 꾸준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 다소 조금 작년에는 떨어졌지만, 영업이익도 다소 떨어졌지만 계속 유지는 하고 있고, 당기순이익이 좀 크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나 손실은 나지 않는다. 손실은 나지 않았는데, 작년보다 매출액이 대략 한 200억 정도 떨어지면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많이 갉아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기준의 퍼가 45.67인데 업종포는 지금 현재 없는 상태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50 정도 되네요. 올해 실적에 따라서 퍼가 더 저평가 수준으로 갈지 안 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올해 실적은 지금 이제 1, 4분기 실적이 나오긴 했습니다. 1, 4분기 실적이 나오긴 했는데, 일단 나쁘지 않은 그런 수준의 나왔다. 한 5% 정도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분기별 특성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꾸준하게 이익을 잘 냈네요. 그죠? 자, 근데 작년 4, 4분기와 올해 1, 4분기의 영업이익이 똑같습니다. 매출도 거의 비슷하고요. 당기순이익은 좀 차이가 있네요. 아무래도 작년 4, 4분기는 연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연말 기준 영업의 비용이 아무래도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 회사는 4, 4분기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3, 4분기에 영업의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나, 예, 그렇게 봐집니다. 매출은 꾸준하게 300억대에서 340억, 350억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유지는 지금 현재 잘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자, 그래서 올해 아무래도 요 관련해서 친환경과 관련하고 ESS와 관련해서 어떤 수주가 이루어진다면 이 회사는 조금 더 주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안정권 이제는 충분히 매수 타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이번에 조정이 지금 곧 올 것 같아요. 당장 내일이나 모레부터 계속 올 것 같은데, 어저께는 갭 상승을 했다가 1% 상승하는 장대 음봉이 떴습니다. 물론 하락하는 장대 음봉은 아닌데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번 조정은 올 것 같아요. 조정이 오면 이평선이 수렴을 해서 다시금 상승으로 회전할 때, 그때는 충분히 매수를 해도 된다. 예. 상승으로 회전하면 무조건 들어가는 건 아니죠. 예, 요 종목은 지금 시점이 딱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어렵지 않겠죠? 떨어졌다가 조정받고 다시 회전할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다면 나름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고요. 이 회사는, 크게 사실은요, 크게 우리가 지금 현재 2019년도부터 차트를 보고 있는데, 이 라인들이 사실은 다 박스권이거든요. 박스권입니다. 박스권인데, 이 박스권을 이탈을 하려면 최소한 이 라인대는 돌파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이 라인대가 돌파가 되면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 그렇게 봐집니다. 매출이 1200억에서 1500억 정도 지금 구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떨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 아무래도 이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먼 미래에도 충분히 기업의 가치는, 내재 가치는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좀 중장기적인 시점으로 보고, 물론 샀다가 나는 이 정도에서 자를래 하면은 단기적인 투자를 하고 나오셔도, 스캘핑을 하셔도 되고, 그냥 단순 단타를 치셔도 될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그린텍까지 한번 봤는데요. 이 SS는요, 말 그대로 전력 저장 장치입니다. 소형 모듈화 되어 있는 건데, 제가 예전에 삼성중공업을 이야기하면서 소형 모듈, 원자료, 소형 원자료, 그죠? 모듈,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자, 그런 것들도 다시 좀 두각이 다시금 또 되지 않을까, 올해.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야 되고, 이 SS와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고, 나트륨, 2차전지도 여러분들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예, 그렇게 봐집니다. 아무래도 여러가지 지금 테마가 있는데,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은 테마도 제가 예측하고 있는 테마가 있긴 한데, 그런 테마들도 추후 계속적으로 방송을 해서 미리 여러분들이 선투자할 수 있는, 예, 그런 기업들도 한번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제가 방송을 한 3번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번은요 바로 이제 특별 방송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방송이냐면, 방송을 하는 시점에서 바로 매수를 해도 되는 종목군들을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 의사결정에 좀 기다리지 않고, 제가 아무래도 방송을 하게 되면 우리 그 유료 회원들이나 어떤 교육을 들으신 분들은 매수 타임과 매도 타임을 다 잡아요. 그죠? 종목만 말씀드리면 매수 타임과 매도 타임을 다 잡아내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제가 설명을 다 드려가지고. 자, 그런데, 불특정 다수의 그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종목이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 사란 말이냐. 이런 부분에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사셔도 되는 종목군으로 구성을 해서 방송을 한번 해볼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이번 6월달 안에, 예,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쉬는 날, 그 선거일이죠. 예, 하루 이제 다 갔네요. 내일 또 출근들 잘 하시고, 주어진 환경에서, 슬기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2025년 6월 3일 우수TV 서정구 대표 무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